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선배가 들려주는 물류인의 하루일과 택배편을 진행하게 된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될 거고요. 제가 근무하는 택배에 관련된 내용과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물류에 대한 어느 컨셉을 잡고 가면 좋을까라는 시사점, 그리고 후배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대답을 해드리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택배인가?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류학과를 나와서 택배업에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라고 물어들 보시는데, 이제 학과나 실무 쪽에서 물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물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거 택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교수님, 학생들, 실무자를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야생으로 한번 뛰어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포함이 되어서 움직이는 시스템적인 학문이고 실무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직접 쳐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나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회사의 택배사업본부에 들어가 있고요. 영업팀 소속으로 B2B 파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택배나 임대차 물류, 3PL 물류를 지원하는데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택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B2C 택배가 아니라 보통 B2B 택배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B2B 택배라는 건 기업이 본인의 사업장에 보내는 택배. 쉽게 말하면 큰 박스들 매장으로 보내는 거. 근데 이제 저희 한국 땅에 있는 택배사들이 B2B 택배를 하는데 보통 의류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백화점 아울렛 등의 매장에 상품을 납품하는 택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B2C 택배는 개인 고객 택배인데 그런 택배보다 무겁고 크고 비싸고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관련된 물류 창고 관리, 근무지가 덕평이라서 이제 덕평 창고 관리도 하고 저희 센터 관리들을 여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PL 같은 경우에는 이출고 관리, 보관, 상품 이런 거 학과에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도급 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이제 업무 범위라고 했을 땐 영업과 운영과 전산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류에 가실 때는. 그래서 영업적으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물량을 따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배달을 하시는 대리점 지원을 해드리는 업무, 매출 이익 관리, 그리고 집배송 CS 관리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결국은 하루 일과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B2B 택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복성, 루틴한 업무보다 프로젝트성 업무를 되게 많이 맡고 있어요. 연차 대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본 경력도 꽤 있는 편이고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영업적으로는 신규 거래선 발굴. 근데 이제 업체를 관리한다는 게 대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업체를 컨택하고 미팅을 나가고 그리고 서비스 제안서를 배포하고 뭔가 제안을 한다는 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업 타겟 정리, 거래처 코드 관리, 매출 계산서 관리, 보증보험 관리 이렇게 되게 대학생 때는 와닿지는 않는 그런 뭔가 한 가지 업무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게 물류업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2B 대리점 지원하는 게 하루에 카톡방이 한 2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방에서 요청사항 들어오는 것들을 시간 단위로 처리를 해준다거나 그런 업무, 그리고 매출 이익 관리, 제가 영업팀 소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관리를 하고요. 그 작업을 할 거면 저희 물류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쉽게 말하면 택배 쪽의 원가 구조를 또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결론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운영 쪽인데요. 집배송 CS 관리라고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B2B 택배의 특징은 사업자에서 매장으로 배달을 한다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전산적으로 매장 데이터가 마스터 DB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마스터 DB 회사 전사 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뭐 롯데 전주, 롯데 군산, 롯데 중동, 롯데 본점 혹은 신세계 본점, 신세계 명동 이런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집배송 데이터에 끼얹어주는 작업들을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택배이기 때문에 내 택배가 갔는지 안 갔는지 배달 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B2C 택배는 통상 이제 어느 택배 회사든 다음날 배달이 됐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B2B 택배는 정시에 배달이 되었는가, 백화점 아울렛은 10시까지 배달이 됐는가, 이길 배달은 당연한 거고 이제 정시 배달이 되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관리해주고 있고요. 택배사들의 과업 중 하나로 수기송장 사용을 안 하게 하는 과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산 부분에는 대리점 혹은 기사님 혹은 본사에서 사용하는 전산이 사용자가 편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컴퓨터, 웹상의 프로그램과 SP, 그러니까 저희 앱 관련된 거 그런 부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리고 이런 업무들에는 현재 시점에 택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뭐 저희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그리고 택배 쪽에서는 항상 뜨거운 감자인 노동 이슈, 그리고 이종 혹은 동종 산업 간의 통합 부분을 항상 같이 아울러서 업무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본사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명절과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택배 3사가 전부 평소 물량이 명절 물량이 되는 바람에 뭐 일례로 타 택배사에서는 터미널에 물건이 잠겨가지고 터미널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도 물건이 쌓여 있고요. 그런 택배사의 캐파시티, 그러니까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업무와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노동 이슈 요즘 많이들 올라옵니다. 실제로 코비드 때 설명을 드린 캐파시티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배송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느냐 혹은 기업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사님들이 대리점에서 체크를 해야 될 문제냐, 이런 부분, 그리고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즘 많죠. 쿠팡, 네이버 이런 유통업체들이 후방통합으로 물류업을 흡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택배사가 어떻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분리를 할 수 있는가, 혹은 합병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택배사도 새벽 배송,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비스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업무에 녹여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과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류에 대한 간단한 컨셉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확장성이라는 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맥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업무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택배든 직송이든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상관없습니다. 특정 물류업에 종사를 하실 때 이걸 되게 확장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묶여있다라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로컬인지 글로벌인지 들어갈 건지 안 갈 건지, 혹은 받는 사람이 개인 고객인지 기업 고객인지, 이걸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는 확장성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물류가 물리적인 뭔가 물건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데이터와 같이 흘러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켜서 송장 번호가 나왔어요. 근데 송장 번호는 우리 집 앞에 왔다고 했는데 박스는 실제로 어디 저기 터미널에 짱 박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제 물건은 출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박스는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설계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류는 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물리적인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는 저 요소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물류 프로세스 설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프리톡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예린 선배님과 함께 대담 시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배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